안녕하세요. 건강플러스 최영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좌식 생활과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거기다가 잘못된 자가 진단으로 허리병이 더 악화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에 좋다고만 알고 있는 운동 또한 허리 디스크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허리 디스크의 자가 진단, 생활 속 허리 디스크 예방 운동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광주 세오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구희상 원장님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사실 저도 허리 통증을 많이 느끼는 편이거든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환자들이? 대부분의 사람이 그 일생 동안 살면서 그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환자들이 척추 질환에 이렇게 노출되는 빈도가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 활동량이 늘어나고 그런 스포츠 등의 그런 운동량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면서 어떤 외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또 젊은 학생들의 경우는 과도한 학업이라든지 잘못된 자세, 특히나 요즘에 스마트폰의 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도 허리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벼운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은 아마 대부분의 환자가 한 번쯤은 그 허리 통증을 경험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흔하게 발생하는 허리 통증이기 때문에 그냥 괜찮아지겠지라고 치료하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는 줄로 알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별 치료 없이 그냥 이렇게 좋아지는 환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허리 통증이 그 방치되는 경우에 그 통증이 이렇게 만성화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세가 이렇게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자세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안 좋은 자세가 오래되게 되면은 이런 만성적인 통증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단순한 근육 문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육 문제가 아니고 어떤 염증에 의한 통증인 경우라든지 어떤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어떤 심한 신경 압박에 의한 경우에 어떤 그런 마비 증상이나 또는 어떤 심각한 이런 운동 기능의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허리 통증의 경우는 본인이 스스로 진단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노화의 상징이라고만 생각했던 허리 통증이 이제는 학생들에게까지 이 많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렇게 어린 친구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걸까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허리 통증에는 그 연령의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그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보면은 대부분 한 자세로 이렇게 경직되어서 이렇게 목을 구부리는 굉장히 안 좋은 자세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한 자세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근육이 경직된 자세에서 통증이 이렇게 유발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과도한 학업에 의해서 이런 근육에 굉장히 무리를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그 아이들 게임 많이 하잖아요. 게임 같은 거 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굉장히 그 근육이나 이렇게 척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허리 통증을 그런 젊은 층에서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평소의 생활 습관, 구부정한 자세나 고개를 숙이는 이런 습관만으로도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몰랐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뭐 어른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도 무조건 해당되는 얘기겠죠? 물론입니다. 그 한 자세로 이렇게 경직된 자세로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크게 다치는 외상만 외상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한 자세로 경직된 자세로 이렇게 있는 경우에 어떤 미세하게 어떤 근육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주변 근육에 어떤 미세하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런 그런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하는데요. 손상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줄 수가 있게 되고 사진상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런 미세한 이런 손상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꼭 노화가 주범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노화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화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일단 사람이 성장기가 끝나게 되면은 대부분 어떤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척추라든지 척추 주변의 어떤 근육, 뼈나 인대, 특히나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디스크의 노화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화 자체만으로도 이런 통증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런 노화에서 척추 주변의 어떤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생기면서 척추가 이렇게 싸고 있는 어떤 신경들, 이런 신경들을 압박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되게 이런 신경들이 압박을 받음으로써 이런 심한 통증이라든지 어떤 변형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평소에 생활 습관과 더불어 이 노화 관리도 허리 통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운동을 할 때 코어 운동이라 그래서 이 허리 중심축의 운동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불고 있거든요. 허리 통증과 코어 어떤 관계가 있나요? 디스크나 이런 척추 그리고 그 척추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이제 허리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코어 근육은 디스크에만 가해지는 그런 체중을 디스크에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코어 근육이 강화됐을 때는 디스크가 조금 약해지더라도 근육의 어떤 체중이 분산되기 때문에 어떤 그 디스크의 압력이 줄어들므로써 이런 통증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지될 수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은 운동선수들이 허리 디스크에 시달린다는 환자들이 꽤 많습니다. 물론 디스크 자체는 안 좋지만은 항상 평소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운동량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허리 주변 근육이 굉장히 발달해 있을 겁니다. 이런 주변 근육의 영향으로 해서 디스크에 이렇게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코어 근육은 슈 디스크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어 근육이 튼튼해야 허리가 튼튼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허리 근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방이라 그러죠. 뱃살이 많으면 그 척추를 보호해 주진 않겠죠? 일단 비만 자체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지방이 많게 되고 체중이 불게 되면은 그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비만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혈액순환에 장애를 겪게 되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어떤 뼈나 근육 이런 척추 주변 구조물의 어떤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이 이렇게 많은 것은 좋지는 않겠습니다. 네, 비만과 척추 질환과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만과는 관계없지만 단어 자체가 조금 비슷하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디스크 내장증, 이건 어떤 질환인가요? 일단 MRI를 찍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게 되면은 저희가 말할 때 소위 그 검은 디스크, 블랙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MRI를 찍는 이유가 주로 이제 신경 압박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신경 압박은 없지만은 디스크의 색깔이 처음에 그런 정상적인 디스크, 젊은 사람들의 그 하얀 디스크가 아니고 되게 디스크가 굉장히 검해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스크 자체의 말 그대로 변성. MRI에서는 이런 디스크 자체의 변성 소견이 보이게 되고 환자분들은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데 대개는 MRI에서는 크게 이상이 없다고 병원에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허리 통증의 원인이 어떤 근육 문제라든지 인대 문제라든지 다른 어떤 관절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디스크 자체의 어떤 변성에 의한 문제 이런 경우가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약간 어떤 미세한 충격이라든지 외상에 의해서 그러니까 디스크 외벽을 싸고 있는 어떤 섬유태의 어떤 미세한 손상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함으로써 주변의 어떤 신경을 자극하게 되는 염증 유발 물질 이런 것들이 유리되면서 어떤 그런 통증들이 유발되는 것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회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환자들도 있지만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1년에도 한두 번씩 꼭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아프다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모두 이제 근육에 의한 문제라고 다 할 수는 없고요. 어떤 사람들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디스크 자체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 비해서 약간의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불안정성 이런 것들에 기인하는 그런 통증들을 디스크 내장증이라고 합니다. 꽤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또 다양하게 허리 통증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일반 사람들도 흔하게 한 번쯤은 느꼈을 법한 그 염좌라 그러죠. 오늘 정말 아팠다가 내일 되면
괜찮을 수도 있고 또 그 통증이 잠깐 지속됐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는 그 요추 염좌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염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디스크 내장증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뼈가 이렇게 부러진다든지 하는 그런 심한 외상이 아니고 가볍게 우리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물을 마신다든지 아니면 재채기를 한다든지 하면서도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근육이라든지 맞아요. 인대나 이런 것들이 갑자기 꿈뻑하면서 놀래는 그런 네. 통증들 이런 것들을 요추부 염좌라고 대개는 얘기합니다. 어. 하지만 이런 경우에 엑스레이라든지 MRI 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치질을 하고 있다가 허리를 숙이고 들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파서 한 일주일 동안 고생한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개는 요추부 염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다리 통증이라든지 하지 통증 이런 것들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오셨을 때 요통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대부분 좋아지는 환자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통증이 좀 오래가고 일상생활이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인 어떤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이런 것들을 처음 시행하는 게 좋고요. 이런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가 이렇게 효과가 없고 본인이 어떤 통증을 참을 수가 없고 일상생활이 불편한 경우에는 신경치료라고 해서 허리에 직접적으로 그 통증의 원인이 되는 신경에 선택적으로 해서 어떤 주사 치료를 시행하면 빠른 통증 완화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성 요통의 상당수가 허리 디스크란 질환 때문이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실제로 병원을 내원하는 환자들 가운데서도 이 허리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네, 많습니다. 대부분 환자들이 왔을 때 디스크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환자의 그 상당수가 디스크 질환 때문에 수술을 받는 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병을 앓게 된 걸까요? 디스크 자체가 이렇게 변화가 생기고 이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압박이 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다양한 통증들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런 디스크 관련 질환들이 이렇게 많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수술이라든지 시술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디스크 질환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외상으로 인해서 예를 들면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 그 이후로도 이 디스크에 손상이 올 수 있는가요? 물론 그 외상성 디스크 파열증이라는 용어 자체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임상에서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 있는 경우를 보기도 어렵지만은 진단 자체를 확실하게 하기도 힘듭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의 환자의 경우 통증이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완화되지 않아서 MRI를 찍어서 그 디스크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 디스크 탈출증의 진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를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라고 꼭 진단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그 교통사고 나기 바로 전날 MRI를 찍었는데 너무나 디스크 자체가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로 다음날 교통사고가 나서 MRI를 찍었더니 디스크가 터져 있다. 이런 경우는 외상성 디스크 파열이라고 이렇게 어떤 진단을 내릴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의 디스크 파열은 정상적인 디스크가 파열되기보다는 문제가 있고 약간의 변성이 있고 퇴화가 돼 있고 노화가 돼 있는 이런 디스크들이 파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자체가 디스크 파열과 아예 무관하다고 말하긴 힘들고 교통사고를 받았을 때 뼈가 부러지는 그런 심한 어떤 외상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한 이런 충격을 받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의한 충격이 디스크 파열에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제로 환자들이 이 디스크 관련한 질환을 앓게 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증상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면 이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보면 좋을까요? 예, 사람마다 약간 다들 차이는 있는데요. 대부분 초기 증상은 요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요통을 호소하다가 대부분의 디스크의 어떤 디스크 탈출에 의한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 하지방사통, 즉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심한 통증, 어떤 저림감
이상 감각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환자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다리를 잘 들어 올리지 못하고 통증이 아래쪽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처음에는 요통이 있다가 요통은 전혀 없는데 다리만 아프다고 해서 내원하는 환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다리와 허리의 통증이 개개인마다 다르긴 하지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 따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리 통증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오는 시점에 따라서 환자들의 증상이 초기에 터졌을 때 어떤 증상과 약간 좀 오래됐을 때 어떤 증상들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어떤 요통과 다리 증상이 이렇게 수반되어 나타난다는 점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기에 그 치료를 시작을 해야 이 통증 또한 완화가 되고 치료가 빨리 될 것 같은데 보통 분들이 웬만큼 아프지 않고서야 병원 오시기를 좀 꺼려 하실 텐데요. 병원에 처음 오게 되면은 어떤 치료를 하게 되나요? 환자분 증상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하게 되겠지만은 요통만 있는 경우에는 그리고 그 정도가 별로 심하지 않다면은 일단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 등을 이렇게 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본인이 느꼈을 때 어떤 일상생활이 좀 힘들 정도로의 어떤 요통이 있다고 하면 이거 주사에 의한 어떤 신경치료를 이렇게 권유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허리부터 해서 다리 쪽으로 이런 통증들이 이런 하지방사통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어떤 치료에 앞서서 일단 정확한 진단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MRI를 통해서 일단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병원에 처음 가면 이 진단을 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고 하는데 보통 환자 입장에서는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본인이 이제 의사 입장에서 판단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병원을 다들 찾으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확실히 예스 아니면 노 이렇게 답을 정하기는 어렵겠죠. 특히나 이런 척추 질환에 있어서 어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진이 이렇게 다 100명의 환자가 똑같은 상태고 신경 압박의 정도가 같다고 하더라도 환자마다 어떤 느끼는 증상이나 정도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수술이 똑같은 사진에서도 수술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경우에 수술을 꼭 해야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디스크 탈출증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 그 디스크 탈출에 의해서 어떤 신경 압박이 있는 경우 그리고 환자가 어떤 요통이라든지 하지방사통을 호소하면서 내원했을 때 일단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들에 어떤 반응이 있고 감각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크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그런 심한 신경학적 이상이 없다고 하면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크게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대개 한 달에서 6주 가량의 어떤 보존적 치료들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그런 통증이라든지 그러니까 보행장애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신경 압박에 의한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필히 그 수술에 의한 그 감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또 수술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요즘에는 어떤 수술 방법으로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네, 요즘 추세는 일단 그 가장 최소 침습을 가장 그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칼을 조금 대고 흉터를 적게 남기고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즘 많이 선호하는 수술은 고식적인 방법이지만 현미경을 이용해서 그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는 그런 현미경을 이용한 척추후궁 절제술과 어떤 디스크 제거술 이런 고식적인 수술에 비해서 절개 부위가 굉장히 작고 그 병변 부위를 현미경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신경을 그 손상시키지 않고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현미경 수술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현미경 수술보다도 더 약간 그 최소 침습 방법으로는 내시경 수술이라는 것을 많이 합니다. 이런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척추뼈라든지 이런 근육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손상시키지 않고 그냥 바로 병변 부위에 이런
척추 내시경을 그 병변 부위에만 접근함으로써 그 선택적으로 그 파열된 디스크만 제거하는 이런 내시경 수술들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비수술적 치료보다는 아무래도 회복하는 기간도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은 얼만큼 기간이 걸리고 회복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일단 현미경 수술 같은 경우 전신 마취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되게 이제 침상 안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하루 침상 안정 후에 다음 날이면 대개는 거동은 가능하고 특별한 거동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6주가량의 어떤 보조기 착용이 필요하고요. 어떤 힘쓰는이라든지 장시간 앉아 있는 일은 6주가량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상적인 보통의 일상생활은 한 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3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대개 시술 후 4시간 후면은 되게 거동이 가능하고요. 바로 다음날 대개는 퇴원해서 무리한 일만 아니라면은 직장으로 복귀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선수들 보면 수술을 하고도 다시 그 운동을 하면서 회복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 다시 아픈 부위가 재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가요? 그 다른 근골격계 질환의 수술과 달리 허리 디스크 수술에서 가장 이렇게 문제될 수 있는 게 재발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 어떤 운동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질문을 받을 때는 최소 3개월가량은 무리한 운동은 지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운동선수 같은 경우는 충분한 기간 동안의 어떤 재활을 거쳐서 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이 수술적인 방법 이외에 고주파를 이용한 방법, 이게 새로운 방법이죠.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죠. 환자분들은 어떤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을 계속 호소하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이라는 시술을 시행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약 한 1mm 정도 되는 주사기를 병변 부위에 이렇게 정확하게 위치시킨 다음에 이렇게 열선이 감긴 이런 카테터가 있습니다. 이런 카테터를 그 어떤 문제가 되는 디스크 부위에 이렇게 접근을 시켜서 그 고주파를 이용해서 어떤 볼륨을 좀 줄여줌으로써 신경 압박하는 그런 부위를 좀 감압을 해주고 문제가 되는 어떤 신경을 갖다가 약간 선택적으로 이렇게 차단해주는 그런 비침습적인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치료 방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장점,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절개를 하지 않아서 어떤 수술 후에 어떤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다는 장점이 있고 시술 시간이 20분에서 30분 내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경과만 좋다면은 대개 시술 후 다음날 퇴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시청자분들 위해서 당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척추는 그 우리 몸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그 일상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간과되는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마시고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세우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구이상 원장님과 함께 척추 질환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척추는 몸의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신체 기관보다 부담이 많이 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만한 증상이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했다간 오히려 척추 질환을 초래할 수 있는데요. 문제가 더욱 불거지기 전에 일찍이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신체의 기둥이 되는 척추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플러스 최영욱이었습니다.